この度発売されますこの夏ロマンはとても飲みやすくライトな飲み口を目指しました。 이곳은 야요이 맥주 주식회사 홍보부가 주관하는 시음회 행사장. 열리라는 비주얼과 귀여운 외모로 영업부임에도 홍보부 일에 불려온 그는 마루야 코스케. 一口飲んでもらいます。僕ですか? 기자들도 맥주보다는 그의 귀여움에 반해버렸는지 모델도 아닌 그의 시음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全部飲んじゃった. 사실 코스케도 자신이 귀엽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해도 더 좋게 봐주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인생 편하게 살고 있는 코스케. 그를 취재하고 싶다는 뉴스 사이트의 제안에 코스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는데 왠지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코스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이 남자는 갑자기 그의 얼굴을 덥석 부여잡고는 당황한 코스케는 깜짝 놀라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곧이어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이상한 아저씨와의 만남이 있은 다음날 고향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시음회의 기사였는데요. 엄마는 어설프게 연예인 흉내내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귀여움을 적당히 활용할 뿐. 求められることに 120% 答える。それが俺の人生. 사실 코스케는 어려서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던 귀여움으로 인해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귀여움이 통하지 않은 적은 딱 한 번뿐이었는데 중1 때 동급생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가 이유를 묻자 얼굴뿐이라는 그녀의 말에 충격받은 코스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 운동, 음악의 전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그의 학기말 성적표는 결국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재능이 귀여움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루야 코스케です. 외모를 적극 활용하기로 맘먹은 뒤로는 연애도 일도 그저 일사천리. 승승장구하던 코스케는 영업부의 새 식구 2명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타 지역에서 온 이치노세와 타 부서에서 넘어온 무표정 끝판왕 사나다입니다. 코스케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사나다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의 필살 미소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녀. 그는 후배들을 데리고 고객사로 인사를 갔는데 이치노세는 실수를 하고 말았고 코스케가 귀여움을 어필해서 겨우 난관을 극복합니다. 다음날 방문한 고객사에서는 놀랍게도 담당자를 코스케에서 이치노세로 바꿔보고 싶다는 요청을 하는데요. 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어제 실수를 했던 이치노세는 고객사를 방문했고 사과의 의미로 엄청난 디테일의 판매 계획안을 전달했던 것인데요. 고객사의 본부장 역시 이치노세의 판매 계획안을 마음에 들어 했기에 강제로 세대교체 당해버린 코스케. 씁쓸함을 감추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 사나다가 그 판매 계획안은 자신이 작성해서 준 것이라 하자 그는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코스케의 영업 스타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회사로 돌아가 보니 벌써 소문이 났는지 동료들은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꿀꿀한 코스케. 하지만 다행히 오늘은 여친 리코와의 1주년이라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리코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녀를 도무지 봐주지 않는다며 가버렸고 거듭되는 악재에 망연자실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그때 그 아저씨. 이상한 남자를 따라잡은 코스케는 귀여움이 곧 끝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인생이 자꾸 꼬이고 있다며 아저씨의 정체를 물었고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59歳の 마루야 코스케. 30년 후의 미래에서 왔다는 말보다 자신의 귀여움이 곧 끝난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껏 외모 덕을 톡톡히 보며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유일한 장점인 귀여움이 사라지면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운 마루야 코스케. 그런 그에게 손수건을 내민 것은 사나다였습니다.
ひどい顔ですよ。 집에 돌아온 코스케. 미래에서 왔다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아저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저씨의 어깨에도 어릴 적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기에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귀여움이 사라진다는 무시무시한 말에 현실 부정을 해보는 코스케. だいたい未来から来たなんて映画やアニメの世界の話だ。 하지만 여자친구와는 분명히 헤어진 상태인데다 담당이 바뀐 일로 모두 앞에서 사과를 하는 이치노세 때문에 다시 현실 자각을 하게 된 코스케. すみませんでした。 모두의 앞이라 관대한 척 하긴 했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는데요. こうでも言わないと惨めだから。 한편 대형 고객사 담당에서 잘린 그는 사나다와 함께 산속에 본사가 있다는 고객사의 담당을 맡아 외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ここが本社。 직원들은 모두 영업을 나가고 회사에는 사장님만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코스케의 귀여움을 칭찬하던 사장님은 자신도 한때 귀엽다는 얘기 좀 들었다며 사진첩을 가져옵니다. これね、立ち上げたばっかりだから29の時か。 사나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 속 훈남과 180도 변해버린 사장님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는 코스케는 面影ありますって全然ない。 사진첩을 넘겨보았던 코스케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단 1년 만에 급속히 노화가 진행된 30살 사장님의 사진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一気に可愛いが崩れてきた。 회사 설립 초기였기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때문에 30살에 노화 크리를 세게 맞았다는 사장님의 한탄이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코스케. 可愛いな。可愛いですね本当に。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던 코스케는 외근을 마치고 사나다와 돌아가려 했지만 あれれれれれ。 헤드라이트를 켜놓았던 것인지 차는 방전되어 버렸는데 산속 회사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기에 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는 코스케. 最寄り駅まで徒歩で3時間でした。 두 사람은 결국 회사 사람이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코스케는 어쩌다 보니 그녀가 손수건을 건네줬을 때의 일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マリアさんに興味ないので。 들이댄 것도 아닌데 철벽을 치는 사나다. 하는 수 없이 코스케는 그녀와 멀리 떨어져 앉아 노화 방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회사 사람들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두 사람은 휴대폰 배터리까지 나가버려 어쩔 수 없이 무작정 걷기 시작한 코스케와 사나다. ストレスと睡眠不足は良くないね。 수면 부족에 따른 사장님의 급격한 노화에 충격을 받은 코스케는 회사에는 내일 돌아가더라도 오늘 밤은 꼭 양질의 수면을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인데요. ベッドで寝るんだ。 아직 목표 지점인 역까지는 반의 반도 오지 못한 상태인데 사나다의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마침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이름도 거창한 더 뉴캐슬 호텔. ラブホ？いいですよ、私は別に。 침대에서의 숙면도 잠들기 전에 스킨케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코스케였지만 거짓말이라고는 전혀 못하는 사나다가 분명 내일 회사에 돌아가 고지곧대로 말을 할 것 같은데요. 私とマリアさんはニューキャッスルに。 고민하던 그는 러브호텔에 가서 얼른 슬리퍼를 한 짝 빌려왔고 사나다에게 足出して。 하지만 슬리퍼를 신은 사나다는 휘청이더니 그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大丈夫？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로 돌아간 두 사람. 때마침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駅向かってたらびしょ濡れだったね。 침대에서의 수면은 날아갔지만 스킨케어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코스케는 社長からもらった試供品やる？結構です。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사나다. 아직 일찍인데 코스케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ごめん起こしちゃった？この車その前取り掛かってくれて。 다행히 시동이 걸려 곧바로 회사로 출발하는 두 사람. 車が通りかかるの寝ないで待っててくれたんですよね。 이번 외근을 통해 코스케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달라진 사나다. 그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 했지만 코스케는 벌써 잠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料理を紹介していただくことが決定しています。 야심차게 출시한 신상 맥주 여름 낭만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레시피 공모를 진행했고 요리 잘할 것 같은 코스케에게 함께 팀을 이루자는 제안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エプロンつけて包丁でも握るといとも簡単に作っちゃうように見えるのだ. 하지만 역시 그의 요리 실력은 외모와 달리 굉장히 무난한 수준이라 이치노세와 사나다에게 자신의 집 주방을 장소 제공만 하기로 했는데요.
늘 사고를 몰고 다니는 이치노세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결국 레시피 연구는 코스케와 사나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何作るかわからないと。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치노세가 알려줬던 재료를 사온 두 사람. この食材はもしや。コロッケですね。 기름진 크로켓은 노아의 지름길이라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코스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감자를 깎는 중인데 もしかして不吉祥。はい、とても。 외모에 비해 평범한 요리 실력의 코스케와 엉망진창 곰손인 사나다는 어떻게든 크로켓을 만들어냈고 이제 시식의 시간. 揚げ物とビールという悪魔の組み合わせ。 노화 방지를 위해 식단 조절 중인 코스케는 크로켓을 거부했고 사명감 넘치는 사나다는 맛없어 보이는 크로켓을 시식했는데 めっちゃ美味しいです。 심지어 여름 낭만 맥주와도 엄청 잘 어울린다고 하여 도저히 참지 못한 코스케는 딱 한 입 먹어보았는데 これめちゃくちゃうまいじゃん。 노하고 뭐고 맥주까지 들이켜버린 코스케가 이치노세의 전화를 받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는데 오늘 못 올 것 같다는 이치노세. ちょ誰？弊社の受付の方でしたが、 코스케의 집을 방문하려는 이는 바로 그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찾아온 전 여친 리코였는데요. 딱히 캥길 만한 것도 없고 사나다와 둘이 있어도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는 그냥 문을 열어주자고 얘기를 꺼냈지만 説明すれば。無理だと思います。だよね。 냉철한 사나다의 판단에 코스케는 리코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사나다는 욕실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なんか引っかかってる。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다 옷이 엉켜버린 데다가 코스케의 경락도구에 넘어진 두 사람은 최악의 모양새를 갖추고 말았는데요. 마침 전 여친의 권한인 예비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온 리코. 違う違う違う違う違う。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모습을 한 채로 코스케는 설명을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만 絡み合ってしまいました。ワードチョイスやばくない？ 코스케는 뛰쳐나가버린 리코를 따라갔지만 그녀는 사나다가 업무를 핑계로 그를 유혹하는 거라며 コスケと釣り合ってないし、カゴつけてコスケに近づきたいだけじゃん。 코스케는 리코에게 사나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그녀를 변호했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슬쩍 돌아간 사나다. 採用されたわ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결국 두 사람이 만든 레시피가 채택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나다에게 뛰어가는 코스케. このコロッケは最高です。 옥상에 있던 그녀에게 레시피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리던 코스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슴속 낯선 두근거림에 당황하는데요. なんだこの感じ。 귀여운 외모 때문에 평생 대시만 받아봤지 누굴 먼저 좋아해본 적은 없던 코스케. 그에게 이러한 감정은 너무 낯설었고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 증세에 검진까지 받아본 코스케. 胸が締め付けられるような感覚があるんでね。 검진 결과 수치를 들여다본 의사 선생님은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恋だね。恋その症状は恋。 맥주 제조사 영업부의 에이스 마루야 코스케는 타고난 귀여움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끼의 남자로부터 자신의 귀여움에 소비 기한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후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로봇 같은 성격의 동료 사나다 이즈미와 콤비를 이루며 벌어지는 로맨스 이야기 나의 귀여움은 곧 소비 기한입니다. 2022년 4월에 방영을 했던 작품으로 다시 보기 서비스 리스트에서 줄곧 상위권에 오르며 체감 인기가 높았던 작품이었다고 해요. 이 드라마는 그냥 고구마 없이 귀엽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드라마의 컨셉 자체도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귀여움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와 연애 경험 제로인 무표정 여자의 서툰 사랑을 그린다는 컨셉이라서 그저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되는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리뷰도 대부분 비슷했는데요. 평소 미남으로 알려진 배우가 자신의 외모를 소재로 자폭 개그를 선보이는 모습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누가 야마다 류스케에게 키 20cm만 떼어주면 좋겠다. 야마다 류스케의 키가 20cm만 더 컸으면 일본 연예계의 역사가 바뀌었다 등의 리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자극적인 악역이나 설정 없이 서툰 두 남녀가 서로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힐링을 준다는 리뷰도 많았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얼굴합이 워낙 좋아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는 평도 많았고요. 이 드라마가 특히 매력적이었던 점은 뻔한 로꼬처럼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인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해요. 야마다 류스케의 우당탕탕 연기도 훌륭하지만 조용한 듯 받쳐주는 요시네 쿄코의 연기 역시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거기에 신 스틸러, 후루타 아라타의 연기까지 더해지니 연기 구멍도 없는 드라마가 탄생했다는 평가입니다. 나의 귀여움은 곧 소비기야는 왓챠피디아 평점 3.6점을 받은 작품으로 평가도 꽤 준수한 편입니다. 그러니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꽤 괜찮은 작품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빙 웨이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니 오늘 리뷰로 이 드라마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신 분들께서는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에서는 1화에서 3화 그리고 4화 아주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귀여움은 곧 소비기한입니다.